당신은 누군가를 쫓아갈수록 그 사람이 더 멀어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애쓰지 않아도 눈에 띄고 존중받고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죠. 사실 이것은 운이나 외모, 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9가지 심리 원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당신을 쉽게 버려지는 선택지에서 희귀하고 소중하며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바꿔줄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혹시 당신이 과소평가당하는 것에 지쳤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내용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모두를 끌어당겨 마치 마법 같아.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죠. 그건 마법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단순히 예쁘거나 부자이거나 유명해서만은 아닙니다. 매우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이 3가지 중 어느 것도 가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차이는 바로 자기 위치 설정에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그 매력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중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의 태도 자체가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주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흔들림 없이 진정성 있게 타협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매력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입니다. 결국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을 대하게 되니까요. 이제 곧 당신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당신이 듣게 될 가장 냉정하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감을 주는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평범하다고 여기고 관심을 얻기 위해 애걸하고 주목받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도 정확히 그렇게 당신을 대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경계를 설정하며 먼저 자신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또 한 사람이 아니라 희귀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함에 만족할 때 희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당신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계속 함께 하세요. 이제부터 알려드릴 9가지 원칙을 적용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원칙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직관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쫓아가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이 바로 욕망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너무 간절히 쫓는 것일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 멀어집니다. 누군가의 관심이나 인정을 쫓으면 쫓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열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하거나 답장을 재촉하거나 상대가 보여주지 않는 노력까지 대신하려 할 때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이거든요. 나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는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게 되죠. 반대로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원하게 되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답장이 없자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스스로를 괴롭힌 적이 있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타인의 반응에 달려 있을수록 당신은 더욱더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변화는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답장을 하지 않을 때 쫓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을 유지하지 못한 건 그 사람의 손해지.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삶에 다시 집중합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차가워지거나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주목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자주 무심코 저지르는 조용한 실수가 하나 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 어떤 메시지든 초대든 전화든 항상 즉시 응답하는 것. 처음엔 친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더 많이 접근 가능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너무 당연하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당신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들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곳들 말이에요. 그 식당들이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희소성, 즉 아무 때나 원하는 사람이 갈 수 없다는 그 거리감, 그 제한된 접근성이 욕망을 만든다는 거죠.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에서 숨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열려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에는 힘이 있고 부재에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심리게임도 아니고 차가워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감정지능과 전략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명한 거리감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만들어집니다. 감정적,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 거리. 감정적 거리란 타인의 감정을 나까지 떠맡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짜증을 내거나 불안정하다고 해서 꼭 그 감정에 당신이 휘말릴 필요는 없어요. 이해는 하되 짊어지지는 마세요. 듣되 감정적으로 무너지지는 마세요. 물리적 거리는 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모임, 대화, 초대에 항상 얼굴을 비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또는 오늘은 제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걸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자주 일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무관심하게 보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신적 거리는 가장 미묘하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합니다. 그것은 타인의 의견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명확한 관점과 방향성을 갖고 자기 입장을 세우는 것이죠. 당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물리적으로 선택적이며 정신적으로 독립적일 때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당신의 부재는 의미 있는 빈자리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이 하나 있어요. 다음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대를 했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내 우선순위인가?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나는 진심으로 원해서 예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거절할까봐 두려운 건가? 당신이 공간을 만들면 가치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모두가 언제든지 당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은 왜 당신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또 하나의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진정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적 가면을 쓰고 분위기에 따라 자신을 조정하고 누군가를 만족시키려 애쓰며 자신의 의견을 바꿔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편집된 당신과는 진짜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짜 당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두렵지만 말할 줄 알고, 혼란스럽더라도 정직한 그런 당신.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정받기 위해 애쓸수록 오히려 더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에너지가 불안감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불안은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반면 진정성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 안에는 단단함, 용기, 명확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존중 있게 표현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우아하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제 관점과는 다르지만 이해는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이 불편함을 피하려고 거짓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에서 나오는 표현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그게 어떤 조작이나 전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취약함 진심을 드러내는 용기. 당신이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을 나누면 상대방도 똑같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짜의 공간에서 가장 깊은 연결이 태어납니다. 완벽한 버전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존재하지도 않고 설령 있다 해도 사람들은 그 완벽함과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짜인 사람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점점 더 진짜의 자신으로 살아갈수록 두려움 없이, 가식 없이, 사과하지 않고 표현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지나서야 깨닫는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당신이 무엇을 참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이 말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조용히 참아주는 것들,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것들, 그저 괜찮은 척하며 덮는 것들, 그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을 때 당신이 모른 척 넘어가면 그래도 되는구나 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당신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나쁜 대우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당신은 상대에게 내 가치는 무시해도 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이건 냉정하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을 만큼 존중받기 위해 더는 최소한으로 대접받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건 공격적인 게 아닙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그건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에너지는 소중해요. 내 존재에는 가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접근하려면 존중이 전제되어야 해요. 경계를 세우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가 당신이고 여기서부터가 나입니다 라고 분명히 할 때 성숙하고 배려 깊은 사람들만이 당신 옆에 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겁니다. 당신을 차갑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경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이 경계 없이 살았을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꾸 약속을 막판에 취소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매번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엔 이렇게 말해보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마지막에 취소하면 제 하루가 흐트러져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약속을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내 시간은 존중받아야 해요. 이게 바로 세상과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화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당신의 부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존재도 결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은 바로 침묵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감, 자신감, 권위의 표현입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 설명이 과한 사람, 끝없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희석시키게 됩니다. 반면 적게 말하되 의도를 담아 말하는 사람, 그들의 말은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정확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배치된 침묵,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여유,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태도 속에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계속 설명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모두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건 결국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어린 마음이죠.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를 구걸하지 않고 대신 명확함을 제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을 줄이세요. 하지만 말할 땐 의미 있게 말하세요. 단순한 결정을 내릴 때 길고 복잡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에게 맞지 않아요.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인생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질문이나 제안을 받았을 때 즉시 답하지 말고 숨을 들이쉬고 속으로 셋까지 세어보세요. 이 짧은 간격이 모든 걸 바꿉니다. 침착함에서 나오는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조각처럼 정교하고 인상 깊습니다. 당신의 침묵조차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면 당신의 말은 얼마나 더 강력할까요? 희소하면서도 따뜻한 존재가 되는 데에는 하나의 예술이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한번 드러나면 깊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감. 그건 차가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도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메시지에 답할 필요도, 모든 초대를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더 선택적으로 움직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선물처럼 느끼게 됩니다.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원하게 되는 존재로. 비밀은 바로 희소성과 따뜻함의 균형에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희소해지면 연결 없이 미스터리로만 남습니다. 반대로 너무 접근 가능하면 마법 없는 일상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이 둘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영혼을 담아 존재하고 목적을 가지고 비울 줄 안다면 당신은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희귀함이란 어디에, 언제, 누구에게 에너지를 줄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때만 예라고 하고, 아니요는 두려움 없이 하지만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것. 예를 들어 어떤 행사 초대를 받았는데 당신은 지쳐 있거나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억지로 참석하거나 말없이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초대 정말 고마워요. 오늘은 저 자신에게 시간을 주려고 해요. 멋진 시간이 되길 바라고 나중에 어떻게 보냈는지도 듣고 싶어요. 이건 당신이 정직하고 존재감 있게 존중을 갖추되 자신을 잃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먼저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고 가치이며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태도는 상대가 당신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남깁니다. 계속 있는 사람보다 없을 때 느껴지는 사람이 더 깊게 남는 법입니다. 따뜻함이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눈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듣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 당신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결핍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연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존재감 플러스 진심 어린 따뜻함. 이 조합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기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지만 한번 그 자리에 있으면 진짜라는 걸 느낍니다. 그건 드물고
그래서 강력합니다. 항상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함께하면 잊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순간 그 관계에서 더 이상 상호 존중이 없고 그 공간이 당신을 소모시키기만 한다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순간이 옵니다. 떠날 줄 아는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죠. 장면을 만들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상대를 상처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떠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당신의 아픔과 미련을 드러낼 뿐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별은 조용한 이별입니다. 당신이 차분히 일어나 자세를 바로 하고 소란 없이 떠나는 것. 길고 복잡한 설명도 당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날 때 매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킵니다. 더는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을 보지 않는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라마도 필요 없고 싸움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은 당장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지나서야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기억하게 될 모습은 우아하게, 단호하게, 품위 있게 떠난 당신일 겁니다. 우아하게 떠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존중받으며 들어갑니다. 세상에는 소란스럽지 않은 힘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관심을 쟁취하려 들지 않지만 그저 조용히,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존재하는 힘. 그 힘의 이름은 바로 평화, 평정입니다. 모두가 경쟁하고 증명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하고 누가 이겼는지 말싸움을 벌이는 세상에서 자기 평화를 지키는 사람은 단번에 드러납니다. 희귀해지고 그래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은근한 공격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갈등에 몸을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 때로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물론 경계를 세우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결단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 강함은 지혜롭게 물러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 서로를 공격하고 비교하고 경쟁만 하는 분위기, 당신을 계속 건드리며 감정을 뒤흔들려는 사람, 당신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평화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평화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에 허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실천법 하나.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거나 반응을 유도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세요.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걸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당신을 소진시키는 환경,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대화는 피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혼란이 당신의 일상이 되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상이 되도록 놔두지 마세요.